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극복 정책이 지역에서는 논란입니다. 일선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항시 의회에서는 경북도의 상명 하달식 정책이 그대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 보니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우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대책은 장기 대책도 있고 중기 대책도 있고 초단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가야지.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만큼 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완전돌봄 안심주거 등 4대 분야 7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미 관련 예산을 일선 시군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과연 효과는 있을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선 시군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정책이 그대로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문제며 앞으로 경북도에서 관련 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및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북도는 54억 원 규모의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항시에 국도비 27억 원을 내려줬지만 예산 분담 원칙에 따라 절반인 27억 원은 포항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도의 상명하달식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다 보면 시 자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북도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산업,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항시만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가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 공동모금회와 함께 벌이고 있는 기부운동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장 군수와 공무원, 은행, 기업, 단체의 성금 기부가 이어져 지금까지 18억 원이 모였는데 기부운동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기업과 단체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지, 지자체마다 기부 경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 민사소송 참여자가 전체 포항 시민의 96%인 49만여 명에 이르면서 경북도 의회에서도 정부의 일괄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하다 일어난 촉발 지진이 원인으로 정부 책임이 있다고 결론난 만큼 경상북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피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는 포항지진을 겪은 시민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지진 발생 5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소모적인 소송보다 정부의 일괄 배상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오히려 항소로 맞서자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경북도의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진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포항 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면서 또 정부와 전문기관이 나서 포항 지진을 자연 지진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손해배상과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포항 지역 시민사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과 이상미 당선자는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포항 시민에게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 피해 소송에는 최종적으로 49만여 명, 포항 시민의 96%가 참여했으며 배상액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괄 배상은커녕 항소를 제기하면서
포항 시민들은 150억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확정 판결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2024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불꽃쇼와 함께 1000대 드론쇼로 밤하늘을 밝히는 불빛 드론쇼가 특별하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불을 활용한 서커스인 파이어 드림 시어터와 공중에서 빛과 함께 펼쳐지는 플라잉 퍼포먼스 등 불과 빛에 특화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도전에 나선 가운데 역사 문화 도시의 특성을 살려 세계 정상들의 만찬장으로 사적 457호인 월정교를 외교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월정교는 신라시대 축조된 교량으로 지난 2018년 4월 복원되면서 첨성대와 불국사 등과 함께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경주시는 에이펙 유치 신청서를 통해 세계 정상들과 수행원들이 묵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숙소가 풍부한 점과 숙소와 회의장이 3km 이내에 위치해서 정상 경호에도 유리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울릉군 북면 일주도로 삼서남 인근 도로에서 지름 50cm 크기의 낙석이 떨어져 버스 천장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 3명이 다쳤는데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릉군은 어제부터 내린 비와 강풍으로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은 바로 경상북도입니다. 병원이 부족한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도 갈 병원이 없고 야간에는 약조차 구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7월부터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약을 구입하고 약사와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행 2년이 다 돼가는데 현재 경북에서 운영 중인 심야약국은 5개 시군에 약국은 8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는 6개 구에서 10곳이 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에는 없습니다. 구군 간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대구는 2013년부터 10년 넘게 운영하며 그나마 참여약국이 늘었지만 지역 간 거리가 먼 경북은 참여약국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은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이고 오남용을 방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운영 인건비는 대구의 경우 시와 구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 중인 경북은 전액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든가 사실 아주 오지 지역 같은 데는 필요하지만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많은 국비 예산을 수반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더 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야 의료 취약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경상북도는 22개 지자체 중에 조례가 제정된 곳 한 곳도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에 전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거나 의지가 없었거나 하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공공심야약국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규제 혁신 대표 사례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최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북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시가 무분별한 하천 준설로 신천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하더니 최근에는 물고기와 새들의 산란기에 대대적인 준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수달의 서식지인 신천에서 굴착기들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가의 수변 식물 군락은 보이지 않고 대신에 모래와 자갈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준설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하천 정비 작업 때문입니다. 7월 말까지 넉 달간 진행되는 준설 작업은 신천 전역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물고기와 새의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기간과 겹칩니다. 하천 생태계에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잉어들이 산란하고 그 육상에는 오리들이 산란을 하는데 딱 그 시점에 준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완전히 무시한 엉터리 행정의 저정적인 처사다. 하천 관리를 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산란기를 피한 겨울철에 준설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목적과 방법이 하천 생태계를 의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05년 신천에서 수달 서식이 확인된 이후 15년 이상 준설 작업을 최소화했지만 홍수와 같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식 준설로 신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에게도 바로 나타납니다. 어느 곳을 가도 사실 수달의 흔적은 다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한 2, 3년간은 정말 몇 군데에 몇 개 수달의 흔적을 볼 수가 없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받아 홍수를 예방하려고 퇴적토를 걷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갈이 퇴적된 구간 전체 구간을 준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 있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그 구간만 저희들이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하천 내에 설치한 구조물과 과다하게 심은 나무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여름철 홍수 때 범람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예방하겠다면서도 대구시는 세금을 들여 신천 둔치에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과 같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목 행사로 신천 둔치에 2,5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식의 하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구시 하천 정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온방할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 환경단체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구시의 하천 정책을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외 지진이 빈발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경북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진 안전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